여러분 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예, 오늘 톱 기사는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상호관세부가 선전포고. 네. 어제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좀 열띠였고요.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90분 예정됐던 게 더 길어졌죠. 이제 그만큼 할 얘기도 많았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좀 가득 차 있었던 어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재반복되기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만 이제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했던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 얘기입니다. 한국의 관세,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매기는 관세가 우리가 한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의 4배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 이 3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크게 보면 이 3가지가 사실상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 우리한테 내놓은 한국에 내놓은 일종의 청구서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작년에 당선되고 난 직후에 이제 조선업 도와달라 얘기한 이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좀 드물었죠. 거의 제 기억으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상하원 이제 합동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세 문제는 4배 많다고 그러는데 이 4배에 전혀 형통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술, 특유의 압박술 중에 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관세 부분만큼은 우리가 미국하고의 이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로 매길 만한 관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이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13% 정도 되는데요. 이건 낮지 않은 편이죠. 물론 다른데 인도가 미국 자동차에 매기는 100% 관세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긴 합니다만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실효세율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0.79% 정도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걸 모르냐? 알죠.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내놓으라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 트럼프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너네 우리한테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세 얘기를 할 때 이면으로 너네들이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 내놓을 준비해. 이렇게 저는 일종의 앞서 잠깐 얘기 나왔으면 선전포고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법이죠. 칩스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법 관련돼서는 이미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우리나라 국회 그 구성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예로 놓고 본다면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좀 짓고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시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들 공화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과반수를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법 폐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시 트럼프 정부가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로 봐야 되겠고. 보조금이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원래 삼성전자가 7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기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한 60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이제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조금 규모로도 이거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보조금이 좀 더 줄어들 여지는 더 있다. 이거는 충분히 있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업계는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미온적인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엑소모빌 같은 데도 손 떼고 나간 데인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글쎄요, 기업들이 뭐 원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압박을 감안할 경우 지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출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라도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다만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광 업체들 주가가 폭등했던 거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중국 양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두 번째로 월요일 날 정협,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전인대가 개막을 했고 예상대로 올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률 5% 안팎, 물가 2%,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78조 원 투자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 좀 핵심 내용들이 좀 되는 거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소비라는 표현을 31번, 과학이라는 단어를 12번을 외칠 정도로 올해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뭐 요즘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로 작년보다 1%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초장기 특별국채를 전년 대비 2조 9천억 위안 더 발행을 해서 11조 8,700억 위안을 발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해석을 하면 바꾸면 2,377조 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 3년치 예산이 넘는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이런 재정 지출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도 뒷받침을 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지원을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10% 늘려서 3,891억 위안 우리 돈 78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일자리도 좀 이렇게 만들게는 내겠다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상하이 종합지수 0.5%, 항생지수 2.8%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올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할 건 뻔하니 또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으니 결국은 올해 중국은 내수를 먹고 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증권면 톱기사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돼서 이전 철회. 이거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됐다가 좀 코스피 200에서 탈락된 금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전 철회는 이제 에코프로 BM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업황도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나아지는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1월, 2월에 유럽과 미국에서 늘어난 거는 맞는데 전년 대비 늘어나는 건 맞는데 또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좀 부과하기로 했던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그 15% 강화 이거를 3년 뒤로 유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캐즘이 조금 더 뒤로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2차 전지 업계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금양 다 주가가 2022년, 2023년 초죠. 그때 고점 대비해서 80에서 90%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양 주가가 좀 보이죠? 금양 주가가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7,000원대까지 거의 이제 90% 가까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025 그 인터배터리 행사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셀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CEO들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 셀 업체 3사 CEO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올해 상반기 저점 지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CEO가 나와서 한 얘기는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올 상반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니까 이건 사실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올해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높은 LFP 관련주 쪽으로 주목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LFP 배터리는 사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넘어서는 고기술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빨리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터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인터배터리 행사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 결산 배당금으로 17억 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왔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 상장한 직후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갔다. 최고가 6만 4,5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게 2월 초에 지난달 초에 2만 9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1.5% 올라서 2만 9,850원, 3만 원 아직도 좀 가지를 못하고 있죠. 공모가가 3만 4천 원이었으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10%가 넘게 지금 현재 아직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이게 참 시가총액도 8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는 당시 상당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뭐 내가 그동안 사고 친 게 뭐 있느냐,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고를 내가 치고 싶어서 꼭 친다라는 부분보다도 오너기 때문에 또 CEO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에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도 이제 그 부분까지는 미리 예상은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지난번에 그 백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에 여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특정 프랜차이즈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더본코리아의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백 대표가 또 어떻게 또 돌파할지 또 역시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